그 정도까지? 뭐? 왜? 왜 그랬어? 왜 때렸어? 도원이한테 왜 그래? 이 이마 왜 그래? 우리 이모 도원이 왜? 수치심 좋다. 우리 도원이 수치심. 그러니까 지금 수지신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지. 미안해. 발가 벗겨진 기분이요. 자, 97페이지요. 표현 진짜. 약간 복습을 하면서 상식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97페이지 운동량. 우리가 운동량 하면서 요인을 잘 생각해야 되고 기호랑 단위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운동량의 기호가 P였어요. P. 네. 그리고 이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그 다음에 속도의 비례관계였어요. 그래서 MVP라고 기억하라고 하죠. 그럼 이거야. 차력을 바닥에 두고 쇠구슬을 떨어뜨리는데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떨어뜨린 경. 자, 봐봐. 첫 번째 변인 질량입니다. 그러면 이거야. 큰 것과 작은 것. 그러면 큰 것과 작은 것을 같은 높이에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 차이점 나는 거는 질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차력을 더 많이 변형시킬까요? 내 말 듣고 있니, 얘들아? 네. 잠깐 내정지가 와서. 자, 얘들아 집중해서 들어봐. 똑같은 높이에서 5kg짜리랑 10kg짜리랑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너무 큰가? 어쨌든 5kg랑 10kg 떨어뜨렸다 합시다. 어떤 게 더 많이 차력을 변화시키겠어요? 10kg. 10kg죠. 그래서 훨씬 더 질량이 큰 것이 더 많이 변형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운동량이 더 커서 이거죠. 이번에는 질량이 다른 질량이 같은요. 근데 이제 높이가 달라요. 높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1m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2m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속도가 커지겠죠. 속력이 커져요. 빠르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낮은 것과 높은 것 중에 어떤 게 더 차력을 많이 변화시킬까요? 높은 거.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2배가 더 높을수록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쇠구슬에 의해서 더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높으면 그만큼 속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지면에 닿기 직전에 속력이 커지잖아. 그러면 속력이 커지니까 운동량도 커지는 거죠. 원래 저렇게 다채로운 소리가 나는겨? 네. 정말 다채로운 소리가 나는데? 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질량이 클수록 그다음에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은 커지는구나. 그러면 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비례라는 표현을 썼죠. 시킬까요? 야, 와, 너무 다채로운. 쌤 고딩 때 별명이야. 삐래. 마이클 잭슨의 노래 삐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막 나 춤추면서 애들이 삐래 하면서 그래서 모르지?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노래를 쳐봐라. 맞게. 네, 쌤 이름 미래자녀 삐래. 자, 그래서 비례 관계다. 넘어가요. 이 자본주의 미소. 아니 모델하면 돈 받으니까. 그렇지,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어. 저도 저렇게 할 수 자, 요번 실험 이거야. 이 실험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는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은 기호를 I를 썼어요. I. 자, 충격량은 힘이 클수록 그래서 이거야. 유재석이 때린 거나 김종국이 때린 거나 어떤 게 더 아프겠어? 김종국이지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시간. 옛날에는 막 그 복싱 애니메이션에서 댐프시로를 얘기하면 애들이 다 알아먹었거든? 댐프시로.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그걸 안 봐. 몰라. 너만 지금 아는 거. 파이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7반 애들은 모르는 거야. 너만 알았어 지금. 그래서 댐프시로라고 쳐봐. 애니메이션에 막 이렇게 맞추는 게 파이터 있어. 치면 나와요. 더 있어. 아무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 시간이 양양 편치하는 거랑 허리서부터 깊이 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비교하면은 시간이 길수록 그러면 이거를 한글말로 이해되게끔 적어보면 힘이 클수록 또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이야. 우리 에어컨 틀어진 거 맞아? 꺼진 거 아니야? 그죠.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에어컨. 저희 에어컨 몇 도로 되어 있어? 건우가 몇 도로 되어 있냐? 아니 도수 몇 도 도씨. 그럼 한번 내려봐봐. 온도 내려봐봐. 아 그래? 그런 데 있다고요? 19도로 맞춰. 오 에어컨에 문제가 있나? 네, 에어컨. 나중에 저거 방향 좀 바꿔보자. 청소 시간에. 자 알았어. 조용. 이제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변인이 힘이에요. 힘. F 힘. 자 그러면 이거야. 약하게 불 때랑 강하게 불 때. 그러면 어떤 게 면봉이 더 많이 날아갈까요? 강하게. 그치? 강하게 불 때. 그래서 강하게 분다는 건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 힘 F가 크다는 거니까 충격량도 커질 거야. 자 요거 잘 봐야 돼. 이거 선배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면봉을 집어넣어서 후 하고 부는데 빨대 끝에 있는 거랑 그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거야. 그러면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표시 좀 해봐요. 할 수 있으면. 자 얘는 요만큼만 빨대 끝은 요만큼만 힘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근처는 훨씬 길어서 한 지금 한 3.5배 정도 되냐? 이 정도. 이렇게 힘을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러면 힘을 받는 시간이 훨씬 더 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멀리 날아가나? 그치. 이 근처가 훨씬 더 많이 날아가요. 이거 너희들 총싸움이나 아니면은 영화 생각해보면은 나 방금 그거 하려고 그랬어.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래도 신신문물이잖아. 그래서 이제 총구가 이렇게 있잖아. 총구 이렇게 총이가 총. 그러면 어떤 내가 암살자다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가 마피아를 죽여야 돼. 마피아 대빵을 죽여야 돼. 그럼 이런 총으로 쏘면 근처로 다가가다가 퓨 하면서 죽여야 되잖아. 근데 이런 암살자도 있잖아. 몇 층 고층 건물 올라가. 그래서 계속 동그라미 한 걸 계속 돌리고 해서 총 이따만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쏘잖아. 그래서 스나이퍼라고 하잖아. 그래서 총이 이따만하게 길잖아. 겁나 길잖아. 그래서 앞에 이거 스코프인가 뭔가 이렇게 써야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팡 하고 쏘잖아. 이렇게 해서. 그치 이렇게 해서 있어가지고. 있어 여기 동그란 거 있잖아. 개머리판이요. 네, 시끄러워. 자 그러면 훨씬 몇 미터 거리여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총신 길이라고 하잖아. 중요한 건 이제 그거를 여기다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 힘이 클수록 그 다음에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이것도 비례관계예요. 충격량은 커지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일이 없죠. 아까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시가 있어요. 예시 빨간색. 자 테니스나 야구나 이런 것들은 큰 힘을 쳐야지 멀리 날아가고, 그래서 골프도 예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탄, 대포 쏠 때, 그 다음에 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총도 마찬가지예요. 총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도 모의고사로 나온 적 있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길게 하면 뭐냐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아까 빨대 예시로 봤죠? 이 근처냐 빨대 끝이냐. 그래서 여기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멀리 보낼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 줄 이거 이해해야 돼.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과 같다. 이거 이해해봐야 돼요. 자, 충격량은 I예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렇게 델타로 표현하죠. 델타 P야.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을 한다면, 속도는 변화량이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잖아. 야, 도훈이 너무 깜찍한 거 아니냐? 야, 버니 그거 같은데? 하여튼간, 그럼 이걸 나타내면은, mv 낮은 속도에서 mv 처음 속도를 뺀 값이에요. 이게 힘과 시간과 같다. 이거를
단위로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쉬워요. 단위로 이해를 하면. 우리 운동량이 P잖아요. P는 단위가 어땠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였죠. 그러면 I의 단위는 어땠냐면 뉴턴 세크였어요. 근데 뉴턴은 F는 MA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단위로 써보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이거를 대입을 하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세크야. 그래서 약분이 되겠지? 그러면 붉은색으로 적으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하고 같다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산수 문제가 나올 거야. 네? 그래서 산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대입을 해볼 거고, 오늘은 원리만 이해를 하는 거야. 원리만.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할 거는 요거 할 거야. 요거. 나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맞지? 아씨, 깜짝아. 자, 그 다음에 뒤에 이거 그래프도 하나 끌 건데, 충격량은 면적과 같다. 그래서 시간과 힘의 그래프에서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충격량이다. 그래프로 볼 때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에 해당된다. 시간과 힘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좀 적어야 되거든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산수 문제를 풀기 위한 산수 문제를 풀기 위한 산수.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나가냐면 운동량이 어떤 건지 충격량이 어떤 건지 배우고, 이 둘의 관계를 안 다음에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방지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교육과정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하는 거 뭐냐면 방금 했던 거,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이다.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방금 적었던 게 델타 P는 I다. 이걸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거야.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조금 이해가 쉬운 게, 그림 그릴게요. 그림. 어떤 물체 M이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을 준 게 F 값이야. 그런데 얼마만큼? 어떤 시간만큼. 그러면 힘을 받는 시간만큼 속도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 물체의 질량은 똑같지만 속도가 변하는 거지.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나중 이렇게 되는 게 이 둘의 합으로 되는 거라는 거죠. 적기 짜증나도 한 번만 적으면 돼. 이거 숫자 대입하는 거 시험 문제 나거든요. MV 처음. 이게 변하려면은 내가 충격량을 줘야 된다. I는 FT만큼. 요렇게. 그러면 항을 넘기면, 그렇잖아. 이 항을 넘기면 요거잖아. 그치?
충격량은 이 항을 넘기면 나중 운동량에다가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면은 원래 물리는 수학이잖여.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본 거야. I는 FT, 요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P 나에서 P 처음, 그래서 MV 나에서 MV 처다. 이렇게. 이거 산수 문제 여기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쌤이 우리 수요일날 이거 대입을 할게요. 산수 문제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겠지. 시간이 얼마냐, 뭐 힘이 얼마냐, 처음 속도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겠지. 되게 별로라고? 그치. 원래 물리는 그래. 그래서 여기서 아마 변별력이 좀 가리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이렇게 충격량이 있으면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거 할게요. 그거 할 거야. 그래서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어디 내용이냐면 여기에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 형광색 펜을 들고 여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형광색 펜을 들고 여기 몇 페이지냐면 100페이지. 형광펜 좀 그어봐요. 동일한 충격량이 가해지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길어지면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때의 힘은 어떤 힘이라고 그러냐면 충격력이라고 그래요. 충격력은 다른 말로 평균 힘이라고 그래요. 왜 한숨을 쉬어? 시험에서 문제풀이 생각하니까 벌써 싱글벙글. 그치, 싱글싱글하지. 그래서 지금 접시에 달걀을 떨어뜨린 거랑 방석에 떨어뜨린 거면 방석은 푹신하잖아요? 푹신하면서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요. 그래프로 한번 볼 건데 평균 힘이니까 그래프에 세로, 가로, 가운데 찾으면 돼요.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가 여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요 정도냐? 여기 가운데 보이지? 가운데 같죠? 그럼 이 가운데쯤이 평균 힘이라고 보면 돼. 얘도 가로, 세로 요 정도. 그러면 이 둘의 면적은 같아요. 지금 S1과 S2는 충격량이죠. 면적이니까. 힘과 시간의 그래프잖아. S2와 지금 힘하고 시간이야. 그러면 둘의 면적은 다 충격량이에요. 그러면 충격량은 지금 둘이 같아. 그랬을 때 시간을 달리하면 FS1과 FS2를 비교를 하면 지금 여기서 F는 충격력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 힘. 평균 힘은 S1이 훨씬 크게 됩니다. 그럼 부딪혔을 때 힘이 훨씬 더 S1이 크다는 거. 어쨌든가 이 힘을 덜 받아야지 파손에 염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푹신 이렇게 하거나 충격을 흡수해줄 만한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있잖아요. 예, 자동차다. 와, 자동차. 아, 나 쌤 그거 봤다. 그 왜 차량 겉에 다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그 시행 운전하는 차 있잖아. 디자인 네. 노출 안 되는. 그거를 봤어. 그래서 야, 역시 세종시가 생기니까 다르구나 하면서 원래는 천안 쪽에서는 종종 봤거든. 근데 세종시에도 그거 시운전을 하더라고. 신차 할 때 신차 디자인감 주려고 전부 다 까만색으로 해서 달리잖아. 그래서 전기차가 뭔가 새로 출시될 건가 봐. 그래서 좀 신기했어. 사진 찍었지. 오르나? 쌤 그래서 저기 유튜브에 올리면 그것도 걸릴라나? 어떨까? 주식 오르나? 어쨌든가 이거 차다. 차요. 둘리 머리 아니다. 차요. 그럼 둘리요? 이거지. 자, 그럼 이거지. 앞에 범퍼를 일부러 다는 이유가 이렇게 푹신, 그래서 충격을 받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퍼를 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다른 반 친구들도 어디다 정리를 했냐면 여기다 정리를 했어요. 다시 몇 페이지냐? 10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충격력이에요. 충격력은 다른 말로 평균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I 충격량은 힘과 받는 시간의 곱이다라는 거 알았으면은 이거를 항을 넘겨서 FT는 I다라고 했을 때 충격 0만 남겨보면 F만 남겨보면은 요거를 T분의 I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I는 델타 P랑 같으니까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네? 뭐요? 저 소리 들으니까 완전 옛날 학교 같아. 자,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요것만 따로 한번 적어보면은 F는 T분의 I로 항을 바꿔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충격량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왜냐면 부딪히는 순간에 속도와 질량은 변하지 않잖아. 그랬을 때 이 시간, 분모만 늘어난다면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러면 F가 줄어드는 거죠. 충격력은 줄어드는 거야. 평균 힘이 줄어드는 거야. 쌤이 왜 평균 힘을 계속 같이 얘기하냐면 그래프 생각하라고. 아까 방금 그래프 한번 점 찍어봤잖아요. 점 찍어봤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제품들은 다 뭐냐면 이렇게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제품들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포장재 할 때 뽁뽁이. 자, 그러면 예시 한번 살펴보고 끝낼 텐데 어디다가 적을까? 잘 적어라. 네. 자, 방금 했어요. F는 T, I 해서 I가 일정할 때 F를 줄이려면 T, 힘을 받는 시간을 느리면 된다. 보통은 요거 반대로 잘 물어보니까 항상 등장하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지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F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도 잘 등장하니까 요거 지문은 꼭 외우셔야 돼. 별표 쳐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알아듣게 말로 적으면 이거지. 알아듣게 말을 적으면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으면 되겠다. 여기다 적을게요. 충돌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은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평균 힘은 작아진다. 그래서 그 예시 다 동그라미 칠 거야. 빨간 펜 들어요. 에어백, 범퍼, 충격 흡수 장치, 번지 점프의 줄 어디냐? 그 다음에 띵틀에서 무릎 구부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적을 겨. 낙법, 헬멧, 그 다음에 뽁뽁이. 뽁뽁이의 정식 명칭이 뭘까요? 에어캡이라고 안 나오고 모의고사에 포장재라고 나오더라고. 근데 포장재 낯설지 않냐? 또 포장재. 그 다음에 가드레일은 왜 도로에 그 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울퉁불퉁 세워진 거 있지? 이런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배 들어올 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타이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맞아요. 그 배 타이어. 이런 것도 다.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야. 안전벨트는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한다. 맞아, 틀려?
예인선은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한다. 그 배 정박할 때. 이 둘의 예시는 뭐였어? 관성을 이기는 방법이었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얘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낼 수 있어. 헬멧은 관성을 이기기 위한 보호장치이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방금 했던 것은 충돌할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거고, 예인선하고 안전벨트는 관성이야. 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에어백, 도로에 흡수되는 충격 흡수 장치, 가드레일, 번지 점프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을 길게 하면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 오케이? 안전벨트는 뭐라고? 관성. 예인선도 관성. 지금 나온 것들은 다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길게 하는 거. 얘네들이 흡수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길게 하는 거. 시간을 길게 하는 거. 그러면 산수 문제는 다음 시간 할 거고요. 오늘은 틴트 낙법, 그 다음에 번지점프, 안전 헬멧 이런 거 볼게요. 상식 우리 배운 거 여기 MVP 기억나죠? 운동량의 기호는 P예요. P. 그러면 운동량을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할 텐데,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V 속도가 빠를수록이에요. 속력 아니라고 그랬죠. 속도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문 좀 닫아줄 수 있어? 쌤이 조금 낯가려가지고 내 수업 내용이 밖에 나가면 막 조금 뭔가 창피하고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말은 엄청 잘해. 이래면서 댄스 배웠다. 자, 어쨌든가. 자, 낯가리는 여자. 자, 질량을 비교하는 건데, 큰 거랑 작은 거랑. 그랬을 때 떨어뜨려요. 같은 높이에서. 그러면 고무 차락이 어떤 게 더 많이 변형이 되는가? 뭐겠어? 큰 거. 질량이 크면은, 우선은 지금 변이는 질량이에요. 질량이 크면은 그만큼 운동량이 크겠죠. 질량이 큰 것이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높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더 높은 높이면 지면에 닿기 전에 속력에서 훨씬 더 많은 차이가 있겠죠. 1m랑 2m짜리랑 비교를 해보면, 와, 너희 반 또, TV. 됐어. 그러면 지면에 닿기 직전에 속력이 2m인 게 훨씬 더 높겠죠. 그렇다면은, 왜 이래. 자꾸 우선은 내가 최대한 안 건드려야겠다. 이야, 이렇게 협조를 하네? 자, 그러면 높이가 더 높은 것이 차력이 더 많이 배운되겠죠. 왜냐? 속력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 뭐냐?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속도가 더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 그래서 요거를 비례한다라고 했죠. 이거 할 때마다 쌤은 고등학교 때 애들이 막 놀렸어. 마이클 잭슨의 비례 이거 알아? 그게 뭐예요? 모르구나.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그거 있어.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그래서 막 춤 이렇게 춰가지고 막 미안해. 아무튼 쌤 미래잖아. 그래서 애들 삐래 하면서 맨날 이랬어. 자, 그래서 운동량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은 커진다. 그래서 비례 관계다. 쉽죠? 넘어간다. 자, 우리 요것도 했었어요. 야구공은 빠르니까 축구, 그 다음에 총알도 빠르니까. 이번에 축구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 우리 반은 축구 얘기를 꺼내면 1시간 동안 떠들 거야. 어제 남편이 엄청 빨리 자는 거야. 그래서 오빠 왜 이렇게 빨리 자? 그랬더니 축구 봐야 돼. 그래서 12시에 막 엄청 막 눈비비고 일어나서 막 소리 괴성을 지르는 거다. 막판에 또 괴성을 지르는 거. 이 새끼는 얘 매너가 없는 새끼라고 뭐 샬라? 기숙사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욕하고 막 어떻게 그 순간에 또 골을 또 넣을 수 있냐고 하면서 막. 근데 그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밤에 잠을 자는데 소리를 막 계속 와 이렇게 치면서 막. 그러니까 진짜 엄청 놀랐어. 자다가 다 옆에 그러니까 남편은 거실에 있고 내가 침대에 있고 고양이 3마리가 다 나한테 있거든. 다 뛰쳐나갔지 소리 지르니까. 아무튼 그랬다고. 아무튼 요거 예시 기억나죠? 자, 그러면 충격량.
우리 충격량 기호를 I를 썼어요. 엄청 쉬운 거. 이번에 어떤 경우에 더 멀리 날아갈까?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기호가 I였어. 이게 충격량이요. 그러면 힘이 클수록 그 다음에 T 받는 시간이 길수록.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다시 한번 적으면 힘이 클수록 유재석이 때리는 거랑 김종국이 때리는 거랑 어떤 게? 김종국이겠죠? 그 다음에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그럼 요거를 빨대에다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건데 이제 힘으로 한번 할게요. 자, 힘. 그럼 이거야. 약하게 불 때랑 강하게 불 때랑 그럼 어떤 게 더 멀리 날아갈까요? 강하게. 강하게죠. 그래서 힘이 더 클수록이야. 자, 이번에는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떤 걸로 나타냈냐면 위치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빨대 끝과 이 근처. 그러면 이게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떤 식으로 차이 난다라고 할 수 있냐면 빨대 끝은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면 이 근처에 있는 것은 길이가 요만큼이야. 그럼 숫자로 한번 본 다음에 한 4배 정도 차이가 3배? 4배? 3.5배? 이 정도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 빨대 끝과 이 근처를 비교해 보면은 이 근처가 훨씬 더 길이가 길죠. 어떤 게 더 멀리 날아갈까요? 위에 거. 이 근처. 이 근처가 훨씬 더 힘을 오랫동안 받기 때문에 아. 이 근처가 훨씬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면 왜 멀리 날아가는지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이거야. 힘을 받는. 그치, 그걸 적어야 돼. 힘을 받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이거를 어떤 거랑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렇게 게임을 잘하잖아. 그러면 대표적인 게임이 이런 게 있지. 아니 그거 말고 이런 게 있어. 이제 총이라고 합시다. 총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화 생각해봐. 총이 이렇게 짧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좀 그리지. 그런데 또 이런 긴 총 있잖아. 긴 총. 긴 총 있겠잖아. 짤깍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봐. 이런 총은 거의 뭐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단거리잖아. 근처 가가지고 탕 죽이는 거.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야. 영화라고 생각합시다. 차량에 있는 보스를 죽여야 돼. 조폭 대빵이야. 마피아라고 할까? 아무튼 그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첫 번째 A총으로 쏘면 근처 1, 2m 가서 근처에서 팡 쏴야겠지. 근데 요런 총 B총을 가지면 이거야. 건물 초고층 높이에 올라가서 이거 막 계속 돌리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돌리지 않냐? 그래서 이 총신구를 굉장히 길게 한 다음에 하면은 몇십 미터 밖에 있는 사람이어도 죽일 수 있잖아. 요런 거.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그래서 예시가 있다오. 자, 빨간색을 드시오. 테니스, 야구, 그 다음에 골프도 적어주세요. 이런 것들 큰 힘으로 쳐야지 멀리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포탄, 대포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총신구, 총의 길이, 이런 것도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야지 날아갈 수 있다. 이제 조금 어려워요. 기호를 쓸 거예요. 기호 먼저 하고 나서 단일 한번 할게요. 충격량은 I라고 했습니다. 얇아서 잘 안 보이죠? 운동량은 뭐라고 했냐면 P라고 했어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대요. 델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각각 단위를 써보면 MV는 P였고 FT가 I였어요. 그래서 FT는 물체의 질량 M, 그다음에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MV 나중 속도와 초음 속도를 해야 되는데
요거의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죠. 속도의 변화량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다면은 요거를 단위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단위로 적어보는 겁니다. 먼저 F, 우리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F는 MA다. 그러면 단위를 해보면 킬로그램, 가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그러면 FT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곱하기 세크가 되겠죠. 그렇게 놀랄 것까지야. 자, 그러면 요거 약분이 되죠. 세크가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죠. 그 다음에 운동량은 요거 배웠던 게 뭐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요거 배웠었죠. 그러면 둘이 단위가 똑같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대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숫자 천천히 하고 여기 빈칸이 있어요. 여기 몇 페이지냐면 102페이지야. 최대한 빨리 할게. 우리가 지금 4교시니까 엄청 졸릴 거야. 최대한 빨리 할게. 자, 지금 할 건 뭐냐면 충격량 관련해서 할 건데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방금 했던 게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하고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다가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거든요. 이거를 그림으로 조금 보면은 더 쉬워요.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인데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처음 속도야. 그럼 이 속도가 변하려면 힘을 줘야 되죠. 힘을 주는데 몇 초 동안 주겠죠. 그러면 속도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가 바뀐 것을 나중 속도라고 하죠.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어떻게 나왔냐? 운동량 나중 속도는 처음 운동량에 충격량을 아이고 F요 이거 더한 값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나중 운동량으로 되겠죠. 뭐야 글씨 드럽게 못 쓴다. 이게 성격이 급해서 그래. 그래서 충격량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I는 FT잖요.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다.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MV 아이고 V가 왜 이렇게 됐어? V 나중 값에서 MV 처음 값을 뺀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기억해 두세요. 내일 여기다 산수 한번 대입해 볼게요. 왠지 산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냐? 그래서 내일 산수 문제 대입해 볼 거고, 오늘은 이걸 알았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충격량을 배웠잖아요. 이제 충격력을 배울 거예요. 충격력. 여기니까 F라는 단위로 표시되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평균 힘이에요. 어떤 물체가 받는 평균 힘.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그래프 알고 싶지도 않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요. 시간과 충격력의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 면적이 뭐냐면요. 이 면적이 충격량이에요. 면적의 충격량이야.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요. 가로, 세로의 중간으로 생각하면 돼. 가로, 세로의 중간. 한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조금 그래도 중요하니까 파란색으로 한겨. 힘내, 힘내. 자, 충격량은 힘에다가 받는 시간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항을 바꿔보면 FT는 I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충격력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F만 항을 남기면 T분의 I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I가 일정할 때, 즉 충격량은 일정할 때, 충격량이 일정할 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충격력은 줄어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I로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요거예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들어서 거의 다 했어요. I는 충격량이야.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력을 줄이려면 T를 늘리면 돼요. 쌤이 5분 전에 끝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이거야. 우리가 이런 운동량 배우고 충격량 배우고 이런 게 하는 맥락이 안전사고 대책, 사고 예방 이런 거랑 다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충돌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이에요. 이게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물의 물체 평균 힘이 작아진다. 이 평균 힘이 작아지는데 시간은 길어지는 거고 평균 힘이 작아지는데 이 평균 힘이
충격력인 거예요. 다 했어, 다 했어.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낼 텐데, 아까 여기 그래프 보시면 힘을 받는 시간을 좀 길게 했다 라고 하면은 평균 힘은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 그래프를 나라고 합시다. 그러면 I 가와 I 나는 똑같아요. 그런데 F 가와 F 나를 비교해보면 F 가가 훨씬 큰 거죠. 이렇게. 위에 거는 뭐냐면 충격량이야. 충격량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면적이 똑같다면 밑에 충격력, 밑에 건 충격력이에요. 충격력은 나가 더 크다. 시간이 짧을수록 더 크다. 그러면 받을 때 충격, 그 힘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사고로 똑같이 당했어도 더 큰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면 이게 자동차요. 그러면 이 충격력을 더 줄이기 위해 여기 앞에 범퍼를 더 장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딪히면은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지. 범퍼. 그러면 예시 한번 살펴볼 거고 산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할 거예요. 눈이 갔어. 자, 다 적었나요? 혹시 모르니까 캡처할 시간 좀 주고. 자, 예시 한번 볼게요. 빨간 펜을 드시던가 형광펜을 드셔서 여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동일한 충격력이 가해지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크기가 작아진다.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 요거를 길게 하면은 충격력은 줄어든다. 그래서 꼭 여기 한번 표시 좀 해봐. 요만큼인 거를 요만큼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보면은 면적, 즉 충격량은 똑같은 거야. 충격량은 똑같은데 충격력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한번 적어보면 충격량은 똑같은데 F, S1, F, S2라고 비교해보면은 충격력은 훨씬 S1이 더 큰 거예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충격력을 줄이는 노력을 위해서 장치를 설치합니다. 다 했어요. 자, 그럼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에어백, 두 번째 범퍼, 그 다음에 충격 흡수 장치, 네, 번지 점프의 고무줄, 그 다음에 띵틀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 그 다음에 또 적어볼게요. 낙법, 헬멧, 그 다음에 배 항구 들어올 때 배에 이렇게 타이어 매단 거 있을 거야. 이렇게 배에 타이어. 자, 그러면 요거 왜 보셔야 되냐면 이런 거야. 안전벨트는 충돌 시 받는 힘을 줄여준다. 안전벨트는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준다. 안전벨트는 어떤 거였어? 관성을 이기기 위한 거죠. 예인선은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 예인선 뭐였냐면 관성이었어. 이런 걸로 예시로 나와요. 그러면 또 바꾸면 낙법은 관성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나와요. 예시 좀 외우셔야 돼. 고생하셨어요. 힘들지?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혹시 안 한 거 있나? 요거 하나만, 가드레일 하나만 더 적어라. 가드레일. 이거 하나 빼먹었다. 나머지는 다 한 거 같은데? 아, 빼먹었다. 뽁뽁이. 미안해. 계속 늘어나네. 뽁뽁이 알죠? 뽁뽁이 포장재.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예시 좀 영상 좀 볼게요. 와, 당황스러웠어, 엄청. 아, 너희 소리는 안 났죠? 나는 내 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깜짝 놀랐네. 자, 운동량 하고 있어요, 지금. 운동량. 자, 어떤 세구술이 더 많은 고무차력을 변형시킬까 이렇게 했는데 운동량이 어떤 게 더 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하면서 야구공 얘기도 했었고 총알 얘기도 했었고 기차 얘기도 했었죠. 그 우리 했었어. 여기 했었잖아. 그치. 트럭이랑 마티즈 얘기 했었잖아. 그럼 같은 맥락이에요. 그치. 마티즈 얘기도 했었잖아.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동그라미 칠게 상식적인 거요. 질량이 큰 거, 질량이 작은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변형이 많이 될까요? 큰 거. 자, 큰 것이 더 많이 변형이 됩니다. 왜냐?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운동량이 더 커서요. 자, 이번엔 이거야. 서로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자. 그러면 더 높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게 훨씬 더 운동량이 크겠죠. 왜냐하면 높을수록 무엇이 커져요? 운동량. 속도가 커져요. 그쵸. 가속도 말고 속도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비례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은 계속 적었던 거야. 운동량은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를수록 속력 아니고 속도라고 그랬죠. 왜냐면 방향 변이를 고려해주기 때문에 속도.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비례관계라는 거. 비례관계는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고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커져요.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겁나 쉬운 거. 질량을 1m에서 2m으로 2배 늘렸다고 합시다. 이거 빨간색으로 쓰면 보여요? 다행이네요. 2배 늘렸다고 합시다.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요? 2배 늘어나요. 이런 거예요. 쉽죠?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 괜한 희망이 응? 아니 괜한 희망을 가진 것은 아니고 그 계산 문제 이런 건 내겠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괜한 희망이. 응, 요런 거. 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충격량. 이게 충격량도 엄청 간단한 건데 우선은 외우는 단어, 외우는 방법. FT 아일랜드 기억하라고 그랬죠. FTI. 운동량은 MVP였죠. 우리 운동량은 MVP로 였는데 충격량은 FTI. 그래서 쌤이 가수 보여줬잖아요. 뭘 보여줬어? FT 아일랜드 보여줬잖아. 너무나 많이 사랑한대. 부르잖아, FT 아일랜드. FT 아일랜드. 그래서 FTI. 그러면 충격량이 뭐냐면 I인 거예요. 여기 있지롱. 충격량이 I인 거예요. 그럼 힘이 뭐요? F. 시간이 T. 그래서 단위를 한번 적어보면은 밑에 적은 건 기호였고요. 자, 힘은 단위가 기억나나? 단위가 뭘까요? 뉴턴. 땡큐, 뉴턴. 시간은 세크예요. 그래서 단위는 충격량이 뉴턴 세크입니다. 그래서 밑에 거, 이런 거. 자, 어떤 물체 20뉴턴의 힘을 2초 동안 가했을 때 충격량은 얼마인가? 40. 그치? 이것도 곱하면 돼. 그러면 땡큐. 40 NS 이렇게 적으면 돼요. 쌤 근데 응. 저 급한 기후 생략 못하면 어떤 이거? 이 점? 네. 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응.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응. 해야 돼요. 수학 같아서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응. 해야 돼. 해야 돼. 응. 해야 돼. 선생님 그랬잖아요. 만약 숫자만 쓰면 1점, 뭐 단위까지 쓰면 2점 이렇게 채점 될 수도 있다고. 단위 안 외워도 되면 선생님 말할게요. 다시. 단위 안 외워도 돼요. 이렇게 할게요.
이게 좀 자, 그렇다면 충격량은 어떤 거냐면 물체가 받는 충격 정도겠죠. 자, 물체가 받는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네. 얇실해가지고.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 이거 상식적인 입장에 생각을 해봐요. 내가 복싱 선수야. 그리고 이거야. 내가 1N의 힘으로 펀치 1초 깔짝깔짝 팍팍팍팍 이렇게 때리는 거랑 내가 막 남자애들 댐프시룰이라고 하냐? 모르냐? 아, 이제 세대가 지나가지고 복싱에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거든. 그럼 내가 2N의 힘으로 미친듯이 해서 10초 동안 눌렀어. 짓눌렀어. 뻑 하면서. 응. 또 안 늘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후자가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거야. 힘이 클수록 그 다음에 힘이 받는 시간이 클수록 이렇게 충격량은 커지더라. 지금 힘이 받는 시간이란 게 내발자 한번 양양 편치냐 아니면 복싱으로 팍 때리는 거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 이제 비껴치는 거 말고 정통 맞을 때 훨씬 더 맞는 시간이 기니까 이런 거야. 그럼 속도가 느려져서 타격감이 떨어지겠지. 피하면 되잖아. 그럼 네. 자,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응? 위에 이렇게. 오케이. 자, 어떤 경우에 더 멀리 날아갈까? 이거가 여러분 총구랑 훨씬 더 총구 알죠? 네. 쌤이 저번에 그랬던 총 이렇게 이런 총이냐? 총 한번 그렸었잖아 이렇게. 요거냐? 잘 그리시나요? 나는 좀 그린다고 생각해. 아니면 요거냐? 요런 총이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를 빨대로 한번 변환시켜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빨대를 길이가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서 약하게 불 때랑 강하게 불 때 어떤 게 더 멀리 날아가냐? 그쵸? 강하게 불 때. 즉, 힘이 클수록.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위치예요, 위치. 빨대 끝에 있는 거랑 이 근처에 있는 거랑. 그러면 얘는 요 정도 시간밖에 확대하면 이 정도 시간밖에 못 받는 거지만 이 근처에 있는 거는 요 정도의 시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훨씬 더 긴 거예요. 길다. 무엇이? 시간이. 얘는 짧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 사진의 모습이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멀리 날아갈까요? 이 주변. 이 근처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날아가겠죠. 이 근처에 있던 면봉이 훨씬 더. 왜냐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 힘이 클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클수록 클수록 아니라 길수록.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비례관계다. 무엇이 커진다? 운동량이 아니 충격량이 커진다. 오늘 왜 이래? 충격량이 커진다. 그래서 영화 한번 생각해봐요. 영화에서 단거리일 때는 막 양복 입은 사람들이 팍팍 쏘고 그러는 게 요런 케이스야. 근데 암살자라고 생각해보자. 암살자 보면은 어떤 건물 높은 데 올라가서 총을 미친듯이 계속 조립해서 엄청나게 길어지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고층 빌딩에서 저기 아래 도로에 있는 자동차에 있는 운전자를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즉 요게 길수록 더 멀리 맞출 수 있는 거지. 영화에서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신의 길이가 길수록 이렇게 된 거야.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방금 했던 거. 날아가는 속력은 물체 작은 힘의 크기와 힘이 적은 시간에 비례한다. 방금 했던 거예요. 자, 충격량은 이렇게 시간과 힘의 그래프로 했을 때 면적과 같다.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어요. 테니스나 야구 경기나 골프도 잘 나와요. 그래서 큰 힘으로 쳐야지 멀리 날아가고, 대포를 쏠 때 이렇게 포신, 아까도 총신 얘기했었죠? 길게 해야지 멀리 보낼 수 있다. 밑에다가 그림 한번 그릴게요. 옆에다 그릴까? 공간 어디 갔으면 좋을라나. 밑에다가는 또 적을 게 있어서 여기 공간 있죠? 여기 공간 있죠? 좀 있나요? 산수 문제 한번 해볼게요. 산수. 엄청 쉬워, 엄청 쉬워. 자, 두 물체를 또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도 저번 시간에 한 거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1뉴턴의 힘으로 2초 동안 물체를 힘을 가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충격량 I는 얼마인가요? 2 뉴턴 세크. 그치, 플러스.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방향.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기준을 잡으면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가셔야 돼요. 실제로 마이너스 플러스 따져요? 물리에서는 따지죠. 왜냐하면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시험 퍼즐형에서 만약에 하면 다 알려줘. 기준점도 다 알려줘. 플러스 마이너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 그거 안 알려주면 이의 제기하면 돼요. 그런 문제 없어. 자, 이번에는 이 뉴턴의 힘으로 3세크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I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물체 A, 여기 B. 그치? 충격량 B는 마이너스 6 뉴턴 세크다. 시간은 방향을 표시할 수는 없지만 힘은 방향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격량도 방향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럼 변화량은 델타로 표시를 하죠. 그러면 요거는 충격량이다. 충격량은 I죠. 그러면 운동량 P는 MVP였고 충격량 I는 FT였어요. 그쵸?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은 점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속도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면 미터 퍼 세크죠.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이 뭐야? 가속도죠.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겠죠. 질량 기호로 썼네. 미안해요.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미안해요. 질량 킬로그램 단위. 그러면 힘은 뉴턴이죠. 그러면 뉴턴은 F는 MA가 되죠.
그러면 똑같이돼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곱하기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여기에서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남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한 장을 넘어갑니다. 여기다 적는 게 나을까? 자, 여기 상단에다가 적을 거예요. 자, 위에 상단에다 적을 거예요. 조금 길어요. 단 데서 적을까? 조금 긴데. 여기다 적자. 몇 페이지냐면 102페이지예요. 여기가 좀 공간이 있어서 102페이지에다 적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에다가는 어떤 거 적을 거냐면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적을 거예요. 그러면 방금 했던 게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라는 걸 했었잖아요. 이거를 한번 수식으로 한번 전해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속도를 갖겠죠? 그리고 나서 이 변화값을 변하려면 힘을 줘야겠죠. 힘을 얼마만큼 줘야죠. 그러면은 속도가 변하겠죠. 우리 등속운동 배웠잖아요. 주지 않으면 변하진 않잖아. 그래서 어떤 힘을 몇 초 동안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속도 그 뒤에 있는 초가 뭐예요? 처음 속도. 그러면 이제 이 힘을 받아서 나중 속도로 숫자 값이 변할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힘을 어떤 시간만큼 주면은 운동량이 변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더해진 값으로 변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힘과 시간이 더해졌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충격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변화량이 델타 P죠. 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왜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빼는 게 변화량이잖아. 그래서 앞에 했던 게 P는 I와 같다라는 걸 하고 왔었죠.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숫자로 적으면 충격량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요거 하고 있는 거야. 변화량이다. 그럼 변화량은 뭐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델타 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수식으로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적어보면 깔끔하지 않을 수 있지만 I는 FT고 요거는 델타 P다. 그럼 델타 P는 뭐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기 때문에 MV 처에서 MV 나에서 MV P라 적었다. 처를 뺀 값이다. 그럼 이걸 뭐하러 하냐? 이걸 뭐하러 하냐? 이제 충격량하고 관계를 할 거예요. 그럼 관계를 알았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적을 거예요. 평균 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충격량은 FT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쌤 여기다 스몰 t라고 적었으니까 그냥 스몰 t라고 그냥 적을게요. 상관없어. 스마트 말고 스몰 t. 그러면 이거를 항을 한번 바꾼다면은 FT는 충격량이다 이렇게 해서 시간만 남겨보거나 아니면 힘만 남겨볼 수도 있잖아요. 이때 주어는 평균 힘이야. 힘만 남겨놓는다고 합시다. 그럼 F는 T분의 I겠죠. 그러면 이 I는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I는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예요. 야, 그 조금 방구 낀 것 같다. 그래서 평균 힘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시간분의 mv 나중 속도에서 mv 초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로 따지면요. 시간분의 충격력이라고 합시다. 충격력은 뭐냐면 충격력은 평균 힘이에요. 충격력은 평균 힘이에요. 그러면 그래프의 면적에 해당되게 돼요. 그러면 평균 힘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냐면 그래프의 가운데 요걸 생각하면은 이 값이 평균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린 그래프를 가, 두 번째 그래프를 나라고 합시다. 둘의 면적은 같다라고 합시다. 이 면적은 뭐냐면요. I예요. I가 뭐였는지 기억나나? 땡큐. 충격량이었어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 충격력 평균 힘이야. 그러면 그래프 중간에 중간 이렇게 하면은 나는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평균 힘 여기다 줄까? 평균 힘은 가가 훨씬 더 크게 되죠. 이렇게. 평균이라는 게 반으로 나눠지는 부분 기준으로 하면 그래프로 볼 때는 그걸 보면 돼. 이렇게. 그래프가 아닐 때는 안 나타나요. 응? 아니 그래프를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프를 먼저 알려줬어. 자, 그러면 우리 이론 먼저 배웠거든요. 그럼 이걸 뭘 하려고 이걸 쓸데없이 계속 설명을 하냐. 숫자도 안 나오고. 그러면 여기 앞으로 넘어갑니다. 다 적었냐? 나중에 자, 그럼 이거 뭐 하려고 선생님이 쓸데없이 얘기를 하냐. 요거예요.
자, 형광펜이에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자, 쌤이 이걸 말한 이유는 이거예요. 충격률 줄이는 방법. 자, 동일한 충격량이 가해지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달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요걸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대문짝만 한번 적어볼게요. 방금 평균임은 F로 표현을 했어요. 이거 방금 했었죠. 그러면 동일한 충격량이 가해지더라도 I가 일정한 거예요.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충돌을 했을 때 시간하고 속도는 똑같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받는 시간을 달리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시간을 길게 해주면 시간이 분모잖아요. 그러면 이 F값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F값이 뭐냐? 평균 힘이에요. 평균 힘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야. 충격력이랑 충격량이랑 다르네. 다르지. 충격량은 평균 힘. 그래서 지금 계란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중딩 때 하지 않았냐? 초딩 때도? 그냥 계란 떨어뜨리고 하나는 방석에 떨어뜨리고. 됐어요. 그랬을 때 이 둘의 면적은 같아요. 이 면적 같아요. 즉 충격량은 똑같아. 충격량은 똑같아요. 그러면 평균임 한번 표시해보면 얘는 한 요 정도, 얘는 한 요 정도 되겠죠. 이거 한번 꼭 표시해봐요. 그러면 S1과 S2 중에 평균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더 커요? S1. S1이 더 커요. 그래서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깨지는 거고요. 시간이 길게 받았던 S2 같은 경우는 평균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격이 줄어들어서 달걀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충돌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이 작아진다. 글씨 드럽게 못 쓰네. 왜 주말만 지내고 오면 이렇게 글씨가 드럽게 못 써지는지. 그래서 이런 원리로 요런 게 있는 거야.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도 되는데 앞에 범퍼를 이렇게 만들지. 영어 선생님 차라고? 그래서 범퍼가 있으면 어떤 딱 부딪혔어. 그럼 얘가 부딪히면서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야. 얘도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충격량을 줄이는 거지. 에어백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게 있어요. 자동차 범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예시. 그 다음에 충격 흡수 장치, 번지 점프, 띵틀. 띵틀 옆에다 낙법도 적어주세요. 낙법.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어디다 적을까? 여기 보면 에어백.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전거 탈 때 쓰는 헬멧. 그 다음에 뽁뽁이. 뽁뽁이를 뭐라 부르게? 뽁뽁이. 에어. 심리 안정제. 심리 안정제? 그냥 나 뽁뽁이라고 뭐라고 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랬더니 검색했더니 포장재라고 나오대. 근데 더 낯설지 않냐? 뽁뽁이는 포장재였어. 아이고.
포장재. 돋보기. 포장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때 여기 나오더라고. 무릎을 구부리며 요 단어가 나오더라고.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그거 끝내셔도 될 것 아니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가드레일. 그 다음에 그 배에 보면은 항구에 정박할 때 조그만한 배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배 앞에 이렇게 타이어 이렇게 매단 거 볼 수 있을 거야. 이거 목이 아니고 타이어다. 배가 이렇게 있으면. 네, 일부러 4개 했어. 원래 2개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배 그림 나오고 타이어 있는 거 있을 거야. 베타. 요것도 전부다. 그러면 쌤이 왜 이렇게 예시를 많이 하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거야. 안전벨트는 충격을 받는 힘을 길게 하기 위함이다. 아니죠. 안전벨트 뭔지 그러나? 안전벨트를 안 관성. 맸네? 관성 기억해야 돼. 관성. 이것 때문에 잘 나와. 낙법은 관성을 이기기 위한 동작이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지금 적은 건 다 뭐라고? 충격력. 그 평균힘에 관련된 건데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충돌할 때 받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 시간을 길게 하는 거. 자, 저기 잠깐만 형광펜 한 번만 그려줘.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받는 힘은 줄어든다. 그 힘이 뭐요? 평균 힘이 뭐요? 충격력. 그치. 여기다 적어놓을게.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평균 힘은 충격력. 그래서 여기요, 력. F, 력. 충격량은 I, 그래프 면적. 자, 이제 끝났는데 비교해볼게. 자, 예인선은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 관성하지. 예인선은 뭐였어? 관성. 관성 이런 거요. 어차피 관성 2개밖에 안 배우지 않았냐? 안전벨트랑 예인선이랑. 버스. 나머지는 다 이거야.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 안 보이시면 다 했어. 끝났어요. 스스로 확인하기는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할게요. 그리고서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에다가 또 계산 문제 하나 할게요.